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럼 제2 토론자로서 김현민 울산대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월성 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 민간검정단 단장을 맡았었고요. 지금 한빛 원전보다 저희들이 더 광범위한 분야를 한 1년 반 동안 검증을 했습니다. 2013년 8월부터 월성 1호기가 수명 연장되는 2015년 2월 달까지 1년 반 동안 거의 매주 모여가지고 이제 한수원에서 나온 자료를 검토했는데요. 검토한 내용 이전에 이제 40쪽에 보시면 월성 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 전문가 검증단 구성도는 원자력 안전기술원의 검증단이 있었고 저희들 민간검증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간검증단은 19분으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주민들과 그다음에 원자력 공학을 전공하신 교수님, 그다음에 토목과 교수님, 기계과 교수님 이런 분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에서도 4명이 참여했습니다. 검증 분야는 42쪽에 보시면 지진에 의한 구조물 개통 기기 안전성에 대한 분야를 평가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야로서는 해일 및 기타 자연재해에 의한 구조물 개통 기기 안전성을 평가하고 3분야로서는 전력 개통 등 안전기능 상실에 대한 대응 능력에 대해서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중대사고 관리 능력에 대해서 평가하고 다섯 번째로는 방제 및 비상 대응 능력에 대해서 평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 및 공통 및 그 다음에 주민 수용성 이런 부분들까지 평가했는데요. 시간 관계상 저희들이 평가한 종합 의견은 여러분들이 직접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경주 지역의 지진이 문제가 되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월성 1호기에 대한 확률론적 지진 제도 분석을 이제 면밀히 검토했는데 그때 당시에 경주 부근에 40개 정도의 단층이 40km 부근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확률론적 지진 제도 분석에 들어간 것은 업천 단층 하나 하고 방패장 부지에 있는 Z21 단층 그 두 개만 넣고 나머지는 전부 제외시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양산 단층 이런 부분도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산 단층, 울산 단층 이런 것도 고려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후쿠오카 지금 지진이 많이 발생한 후쿠오카 지역이라든지 서시마 지역 그 다음에 한반도 연안 부분, 동해안 이런 부분들이 많이 누락돼 있어가지고 이거는 너무 과소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중대사고 관리 능력과 관련해서 중대사고 시나리오가 이제 아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쪽에 발제자가 말씀해 주셨는데 중대사고 시나리오가 모든 것이 100% 완결할 수 있는 걸로 시나리오가 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시나리오가 돼 있어가지고 중대사고 시나리오 부분에서도 상당한 문제점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방제 및 비상 대응 능력은 이게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것이 주로 소내 사고만 다루는 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소외와 연결돼 가지고 과연 방제 및 비상 대응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굉장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합 의견을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민간검증단 최종 보고서에 나온 내용을 요약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민간검증단에서 1년의 검증을 수행한 결과 계속 운전 시 안전성이 보장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견은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수명 연장 시에 전혀 묵살되고 전부 다 중장기 과제로 넘겨지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테스트는 극한 상황의 시나리오를 상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사업자는 안전한 경로의 시나리오만을 상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테스트 본연의 평가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고와 동시에 방사성 물질이 대량 방출되는 시나리오의 경우 기존의 방제 계획으로는 다량의 피폭을 방지하는 주민 대피도 어려운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테스트 검증 과정 중 원안위 및 사업자는 최신 기술 적용 및 보수적 평가를 수행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R7 같은 것도 적용하지 않았고 R7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문제가 됐었죠. 경락 건물에 차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도 빠뜨리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 기준이 월성 원전 같은 경우에는 0.2G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리히터 지진으로서는 한 6.5 정도 되는데요. 최신 내진 설계 기준은 0.3G로 바뀌었으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서는 만년빈도 최대 지방 가속도가 0.3G밖에 되지 않는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게 2.0 내지 7.1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진 설계 기준이 최신 안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활동성 단층이라고 읍천 단층 하나, 그 다음에 방패장 부지 단층만 고려하고 나머지 활성 단층이라고 활동성 단층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한 조사 같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중장기 과제로 넘기겠다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검증에서는 주로 서류 적합성 위주의 판단을 하다 보니까 설비 개선에 대한 현장 실증 시험 검증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계속 운전을 전제로 사업자가 설비 개선을 선수행하고 규제기관의 심사 및 전문가 검증단에서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해서 후검증하는 시스템으로 이제 했는데 이 규제기관이 계속 심사를 하고 그게 못 미치면 다시 해와라 해가지고 또 하고 해서 마치 시험 문제를 보여주고 시험 치는 그런 정도의 규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 문제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후쿠시마 사고와 같이 과학자들이 계산한 위험에 대한 통계, 위험 시나리오는 현실 속에서 계속 도전받아 왔는데도 불구하고 한수원 스트레스 테스트 수행 보고서와 기술 검증만으로서는 월성 1호기를 계속 운영해야 한다는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종합 의견이었고요. 나머지 주민성 부분이나 경제성 부분은 일단 안전성과 관련된 이야기라서 빼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검증단 활동에 대한 평가는 제가 미처 적지는 못했는데요. 따로 말씀드리면 원안위에서 일단 민간 검증단 참여 결정을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검증이라는 것이 킨스 검증뿐만 아니라 제3자 검증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검증단에 대한 법적 뒷받침이 없어서 고리 1호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기장 쪽에 있는 주민들이 반대한 측면도 있지만은 어쨌든 노원전에서 스트레스 테스트가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원전에 적용 지속되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원자력 안전기술원 킨스 검증을 제가 여기에서 강하게 비판하는 건 좀 그렇지만은 어쨌든 읍천 단층만 활동성 단층으로 인정하는 등 지전 과소 위험 평가 같은 것, 지전 위험을 과소 평가를 인정하는 것처럼 별로 엄격하지 않은 검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의 킨스 검증으로서는 원자력 사고를 예방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노원전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등에서 민간 검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법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제가 민간 검증단 활동을 하면서 느낀 의견을 드렸습니다.